안녕하세요, 책그림입니다. 2022년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올 한해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책은 쇼츠에서 1월 전권 읽기 도전이라고 소개했던 책 중에 안희연의 산문집 단어의 집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독특한 단어들을 작가의 사유를 더해 풀어낸 책인데요. 일단 저는 이 책의 부제랑 저자를 지칭하는 문구에 눈길이 갔습니다. 부제가 불을 켜면 빵처럼 부풀고 종처럼 울리는 말들. 예쁘죠? 단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비유법이라서 표현 자체가 좀 말랑말랑하면서도 아주 싱그러웠습니다. 또 저자를 단어 생활자로 표현하는데 단어 생활자? 이럴 정도로면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문장을 그려낼까 기대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첫 생각은 글 쓰고 싶다. 책 속 단어들의 아름다운 조합과 의미를 새기게 되는 내용이 뭔가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한글이 무궁무진한 표현의 힘을 지닌 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붉다, 불구스름하다, 밝같아, 새빨갛다, 발그레하다. 이 표현들 모두 빨간색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미묘한 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 책을 통해서 더욱 단어가 주는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희연 작가는 시인이에요. 2012년 창비 신인 시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시인이다 보니 단어가 그저 단어가 아니라 자신을 이루는 피와 살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한 단어에 대해 말하는 일은 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단어라는 놀이터를 통해서 일상의 모든 것을 사유하는 생각할 게 많아 행복한 시인이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그럼 이 책의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짚어볼까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꼬꼬물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 이 책에 담긴 단어들은 저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의 종착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마음에 꽂힌 단어는 그냥 흘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을 통해서 단어를 이해하고 연구하며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날씨 뉴스를 보다가 적산온도라는 단어를 접하는데 봄이 되면 식물들이 몸 안의 온도를 저금하고 그 온도가 가득 차면 꽃이 피게 된다는 기자의 설명을 듣게 된 거예요. 온도를 저금한다는 말, 이제부터 저자의 사유가 시작됩니다. 모든 존재가 꽃이라면 나의 피어나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저금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으로 정리되는데요. 온도가 가득 차서 터지는 꽃망울처럼 한계라고 여겨서 분출하지 못한 우리 안의 감정도 사실은 꽃망울이 터지는 시기가 된 것이고 그것이 임계점이 아니라 되려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톱의 얀손의 책 두 손 가벼운 여행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보셨대요. 까다로운 작은 소망들. 근데 소망 앞에 붙은 형용사가 왜 까다로운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차가운 수식어를 붙인 거지 묻는 거죠. 그리고 이내 저자의 소망도 까다로웠음을 알게 됩니다. 매년 12월 31일에만 펼치는 노트가 있다. Not too late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1년에 딱 한 번, 한 해의 마지막 날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희미하게 존재하지만 필요한 순간만큼은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노트. 딱 한 줄일 것.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일 것. 구체적으로 적어도 작심삼일에 그치는 것이 새해 소망이거늘 일부러 추상적인 소원을 적는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반박할 이유는 있다. 내 삶이 굴러가는 원리를 살펴보면 다분히 목표지향적이고 무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한시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해 소망을 아예 쓰지 않겠노라 작정한 시간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백지는 어딘가 무책임해 보였다. 말뚝에 묶인 양을 풀어주되 초원을 떠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Not too late 노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까다로운 작은 소망들을 늦지 않게 채집하기 위함이었다. 어떤 해에는 알록달록해지기라는 소망을 적었다. 어떤 해에는 사랑스럽게 거절하기를, 또 어느 해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될게 라고 적었다. 생활은 구체적인 결정과 책임들로 굴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엄중할 수밖에 없으니 적어도 소망만큼은 추상의 자리에 두고 싶은 까닭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 때문에 고꾸라지는 일, 스스로를 단죄하고 실망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올해 새해 소망 적으셨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새해 소망을 적지 않았더라고요. 지키지 못해서 실망했거나 아예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격식에 사로잡힌 소망만을 적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추상적인 소망일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결과나 행위가 스며 있을 텐데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발현되었을 때 소망을 이뤘다는 행복을 맛볼 수 있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까다로운 작은 소망을 채집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적어봐야겠네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단어에 대한 저자의 느낌과 해석입니다. 저자의 해석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맞아 그 느낌 뭔지 알겠는데 하는 공감이 생기거든요. 아마도라는 부사에는 미루어 짐작하는 자의 불안과 위태로움이 느껴져서 어딘가 묘한 데가 있고 규모와 규격은 모두 틀, 한도, 범위를 포괄하는 말이지만 규모는 차이가 존중되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규격은 어쩐지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 새는 밤이 아니라 별 해는 밤이라고 시를 썼죠. 그래서 저자는 새는 것과 해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수량을 센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세는 것이 따져 묻고 판단하는 일이라면 헤아림 속에는 가늠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매사 헤아리고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비문학에서 문학을 끌어오는 유연함입니다. 과학 시간에 들을 법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살아있음의 총합으로 만들고요. 제과점의 식빵에서는 삶의 회복력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네온사인이라는 단어를 슬럼프 극복의 방법으로 내놓기도 하는데요. 몇 주째 한 문장도 쓰지 못했다. 뭘 봐도 삼투가 안 되고 뭘 써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상태. 그러다 네온이라는 단어를 만났다. 우연히 네온사인의 제작 과정을 알게 된 후로는 네온이라는 말만 보면 몸에 찌릿찌릿 전류가 흐르고 그 말이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네온은 새롭다는 뜻의 그리스어로부터 유래하였고 맛, 색, 냄새가 없는 안정된 기체라고 한다. 네온사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를 분별 증류하여 네온이라는 기체를 추출해야 하며 그렇게 얻은 네온을 다시 유리관에 넣어 방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와 네온에게는 무색, 무취, 무미의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방전은 한 사람을 거대한 웜홀에 빠뜨려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하고 어떤 방전은 놀라운 주황빛이 된다. 이따금 독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받는 질문이 있다.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빈도와 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무색, 무취, 무미의 시간을 겪는다. 일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늘 온전할 수만은 없다. 시인이라고 무슨 뾰족한 답이 있겠는가? 지금까지는 뭉치듯 상황을 모면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온의 방전은 빛이 된대요. 방전에도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 방전되세요. 아예 두꺼비 집을 내리자고요. 꿈과 희망은 내일 날 밝으면 해요 우리.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 담긴 생각은 무척이나 예민합니다. 작가의 삶에 스며든 단어가 문장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왔듯 여러분께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안희연의 단어의 집이었습니다. 나만의 단어를 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